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서 살고 있는 30대 여성입니다. 오늘 저는 이곳의 단골 주제인 시댁 식구들과 있었던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데요. 다른 사연들처럼 제 사연에 나오는 시댁 식구들 역시 개념 없고 염치 없고 정신 없는 사람들입니다. 거기다 사람들이 못되기까지 하니 아마 사연을 듣는 내내 화가 나실 거예요. 그런 인간들 어떻게 저희 곁에서 쫓아냈는지 오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저는 개천용까지는 아니었지만 어려운 환경에서 스스로 노력해 의사가 된 케이스였습니다. 그리고 그 어려운 환경은 비단 경제적인 부분만이 아니라 관계에서 오는 부분도 포함된 이야기였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저희 부모님께서 나이에 비해 굉장히 고지식해 그로 인한 남녀 차별을 제가 받았다는 말입니다. 제 나이가 30대인데 오빠와 차별을 받았으니 정상적인 환경은 아니었죠. 그래서 처음 공부를 열심히 하게 된 것도 오빠만 바라보고 챙기는 부모님의 시선을 돌려보려고 한 거였어요. 물론 소용은 없었지만 말이죠. 그래도 제가 전교 1등을 하면 바라봐 줄까, 전국 모의고사 몇 프로 이내면 봐줄까, 또 명문대를 입학하면 봐줄까 싶어서 계속 노력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가 의대에 합격해 의사가 되어 있었더라고요. 하지만 그렇게까지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부모님께서는 오빠만 생각하셨어요. 그쯤에서는 저도 부모님을 향한 애정의 갈구를 그만두게 됐고요. 어쩌면 부모님의 애정을 갈구하던 덕분에 의사가 됐으니 제가 더 이익을 본 셈이라 그 애정을 포기했을 땐 깔끔하게 또 확실히 끊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반대로 저 자신을 죄는 부분도 있었죠. 평생 차별을 받아와서 그런지 몰라도 어느 상황에서나 차별 또는 의미 없는 비교 순위 싸움을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저와 평생을 같이 할 배우자에 대해서도 경제적인 사정, 집안 상황, 직업, 연봉 등등 눈에 비춰지는 것에는 아무런 관심 없고 중요하지도 않았고 오로지 상대방 머릿속에 몸에 밴 생각과 가치관만을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어떻게 보면 크게 어렵지 않은 조건 같기도 했지만 나이가 점차 들며 쉽게 찾을 수 없는 조건이기도 했죠. 그런 이유로 여러 남자와 만나보고 소개팅도 해봤지만 제 마음에 드는 사람을 찾지 못했고 실망만 늘어갔습니다. 나중엔 그런 남자는 이 세상에 없을 거란 생각으로 결혼에 대한 생각을 접기도 했었고요. 그러다 제가 바라는 이상형을 독서 모임에서 만나게 됐어요. 바로 제 남편이었죠. 남편은 바른 생각과 바른 행동, 거기다 저와 비슷한 가치관까지 있어 제가 반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남편에게 적극적으로 다가갔고 고백도 먼저 했어요. 다행히 남편도 제게 마음이 있어서 우리는 연인 사이가 되었고요. 배우자에 대한 확실한 기준이 있었던 만큼 제 마음에 쏙 들었던 남편과는 당연히 행복한 연애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연애 2년 만에 평생의 반려자가 확실하다는 확신이 생겨 결혼을 약속하게 됐죠. 그런데 결혼을 약속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하자 남편이 불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남편이 불안해하는 이유를 알고 있어 남편을 다독였고요. 남편이 불안해했던 이유는 시댁 식구들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거기엔 굉장히 복잡한 사연이 있었죠. 사실 남편은 시댁 식구들과 진짜 가족이 아니었습니다. 넓게 보면 가족이긴 했지만 시댁 부모님 두 분의 피가 반반 섞인 아들은 아니었어요. 남편의 친부모님은 사고로 일찍 돌아가셨고 그 사고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남편은 작은아버지에게 맡겨져 자라게 됐죠. 그러니까 당시 시부모님의 조카이자 양자였던 겁니다. 거기까지만 보면 우애 깊은 가슴 따뜻해지는 이야기일 거예요. 하지만 실상은 전혀 그렇지가 않아서 문제였던 거죠. 양자로 들어간 남편은 피부로 느껴지고 눈으로 보이는 차별을 받으며 자랐다고 합니다.
자기보다 어린 여동생에게 밀려 평생 그 집안의 뒷전으로 감정 쓰레기통으로 취급받으며 자랐다고 했어요. 성인이 되어 저와 결혼을 눈앞에 두고 있었을 때까지 말이죠. 그러다 보니 결혼 인사를 앞두고 제 앞에서 무슨 일이 생기게 될까봐, 제게 보여주고 싶지 않은 상황을 보일까봐 남편이 걱정했던 거예요. 그런 남편의 상황을 연애하며 알았던 저로서는 이미 어느 정도 마음의 준비도 한 상태였기에 오히려 저는 괜찮았습니다. 남편을 다독이고 할 여유가 있었죠. 그리고 설마 며느리 될 사람 앞에서까지 남편을 무시할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식구들 무시하더라고요. 거기다 저 역시 남편 대하듯이 대했어요. 제 직업이 의사인 걸 알고는 이것저것 바라는 것만 많았고요. 성모 얘가 어디가 좋아서 의사인 네가 결혼한다니? 뭐 하긴 지 눈에 짝이라고 하니. 그나저나 너 의사라면 한 달 수입이 제법 되겠다. 어머, 그럼 이제 나도 며느리 덕 좀 볼 수 있는 거니? 내가 기대해도 되는 걸까? 언니, 혹시 성형외과나 피부과는 친구는 없어요? 언니 통해서 하면 가격 많이 싸게 해줄 수 있죠? 아예 공짜로도 돼요? 그거 다들 진정 좀 하지. 이제 막 결혼 인사 온 예비 며느리 정신 못 차리겠구만. 이 사람이나 성모 동생이 하는 말은 귀담아 들을 필요 없으니까 너무 긴장하지 마라. 의사 며느리 그리고 의사 새언니 생기니 신나서 그러니까. 그나저나 결혼에 대해서 말이다. 그건 우리가 부담을 덜어도 되는 거지. 그래도 명색의 의사인데 벌어놓은 돈도 제법 될 거고 대출도 잘 나와서 우리가 너희 결혼 부담 많지 않아도 될 거 아니야. 그렇지? 이 사람들이 부끄러운 게 없는지 저를 처음 보는 자리에서 대놓고 속마음을 얘기하더라고요. 그제야 상황이 제대로 파악됐고 앞으로의 결혼 생활이 순탄치 않을 거라 예상했습니다. 그리고 시도 때도 없이 선을 넘어서 오는 시댁 식구들의 언행에 참을 수밖에 없었죠. 결혼을 앞둔 예비 며느리가 시댁 가족들에게 성질 낸다는 것이 이해 불가능한 일이기도 했습니다만, 혹시 제 행동으로 남편이 시댁 식구들에게 더 미움받게 될까봐 걱정됐거든요. 그러다 보니 시댁 식구들 김칫국을 헛소리를 다 들어주고 분위기도 맞춰주며 지냈습니다. 하지만 결혼 후에도 계속해서 선을 넘어오는 행동과 요구에 결국 저도 참지 못하고 성질을 내게 됐죠. 현주야, 너 결혼 전에 내 차 뽑아준다더니 왜 아직도 소식이 없냐? 요즘 외제차 주문하면 출고하는데 시간 꽤 걸린다고 하던데. 이젠 나랑 차 보러 가야 하는 거 아니냐? 너 설마 외제차 해주겠다는 게 중고차를 말한 건 아니지? 나 다른 건 몰라도 남이 몰던 차는 못 몬다. 아버님, 제가 헷갈려서 그러는데 진심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 그럼 너 여태 내가 헛소리 한다고 생각했냐? 그럼 차는 알아보지도 않은 거야? 아니 한 10년 같이 산 것도 아니고 이제 시집 온 며느리가 시아버지 말을 허투루 들어? 뭐 이런 일이. 어머, 그럼 너 내 생일날 명품 시계 사달라고 한 것도 흘려들었니? 진짜? 언니, 내 거는 아니죠? 나 우리 서준이랑 여행 가고 싶다고 언니한테 부탁했잖아요. 잠깐, 다들 잠시만요. 지금 저 놀리는 거 아니죠? 다들 이제까지 한 말이 진심이었다는 거죠? 얘가 큰일 날래네. 너 집안에서 교육을 어떻게 받았길래 시부모 시누이 말을 흘려듣니? 아니 우리가 설령 농담으로 해도 긴장해서 먼저 준비할 걸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고 있었네? 아휴, 성모가 정신 제대로 박힌 며느리를 데려왔나 싶었더니 지만한 걸 데리고 왔어. 얘가 어려운 줄 몰라. 아이 됐어. 현재 입장에선 그럴 수도 있지. 우리 집 분위기를 모르니까. 근데 이제라도 알았으면 된 거 아니야. 자 현주야, 우리가 네 능력에 비해서 그렇게 무리한 부탁한 것도 아니니까 지금이라도 우리들 위한 거 취합해서 언제 해줄 건지 대답을 해줘라. 저 아버지, 이 사람이 의사라고는 하지만 개인 병원을 운영하는 것도 아니고 병원을 운영해도 지금 부탁한 건 전부 들어주기 무리죠. 그리고 이런 부탁도 사실. 이성모,
너 어디서 끼어들어? 이게 결혼하니 지가 어른이라도 된 줄 아나? 어디서만 먹어? 입 다물고 가만히 있어. 네가 끼일 게 아니야. 현주랑 우리 사이의 일이지. 저기 아버님, 말씀이 좀 지나치신 것 같네요. 이 사람이 틀린 말 한 것도 아니잖아요. 제가 무슨 재벌도 아니고 그 요구를 다 어떻게 들어드려요? 거기다 결혼하면서 예물 예단을 안 한 것도 아닌데 외제차라뇨? 명품백이라뇨? 아니, 요구할 순 있어도 먼저 그렇게 노골적으로 말씀하시면 제가 부담이 안 되겠어요? 그리고 제가 전부터 얘기하려고 했는데요. 가족이라 편하다 보니 나오는 행동이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제 앞에서 이 사람 무시하는 건 아니지 않나요? 오히려 제 앞에서는 이 사람을 지켜줄 생각하셔야지. 어떻게 가족들이 전부 이 사람 못 잡아먹어서 못 무시해서 안달이에요? 정말 너무하다 싶어서 하는 말이에요. 너무해서. 제가 약간의 화를 내자 시댁 식구들은 당황한 모습이었습니다. 아마 저도 남편처럼 만만하게 대해도 무시해도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나 봐요. 그런데 성질을 내니까 똑같이 상대하면 안 되겠다 생각한 거죠. 어차피 시댁 식구들과는 사이좋게 지내지 못할 거라는 걸 느꼈기 때문에 절 불편해하는 쪽이 더 낫겠다 싶었습니다. 그렇게 시댁 식구들과는 어색한 사이를 유지하려고 했죠. 하지만 다른 문제가 있었어요. 그때부터 이전보다 더 일부러 제게 보란 듯이 남편을 쥐잡듯 잡더라고요. 또 마음 여리고 착한 남편은 키워준 은혜 때문에 가족들에게 당하면서도 아무런 말도 못했고요. 그 모습을 보니 제가 스트레스를 받더라도 좀 참는 게 남편을 위해 낫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꼬리를 내리게 됐죠. 그랬더니 시댁 식구들 누구라도 할 것 없이 살판이 났더라고요. 얼마 전 제가 성질냈던 걸 벌써 잊은 건지 아니면 제가 남편으로 인해 꼼짝 못한다는 걸 알았는지 남편을 위해 독하게 마음을 먹었던 저도 혀를 내두를 정도로 바라고 또 바라기 시작했습니다. 아우, 여기 진짜 좋다. 여기서 서울 풍경이 한눈에 다 보이네. 여기 생겼을 때부터 꼭 와보고 싶었는데 내가 우리 며느리 덕분에 여기 와서 호캉스를 다 한다. 덕분은요, 두 분이 꼭 묻고 싶다고 하시는데 며느리인 제가 당연히 해드려야죠. 그럼 전 이만 가볼게요. 두 분이서 즐거운 시간 가지세요. 아니, 뭘 그렇게 바로 가니. 좀 쉬다가. 우리도 좀 이따가 라운지 가려고 하니까 그때 같이 나가자. 아니, 그나저나 너 우리가 말한 걸 잘못 알아들었구나? 네? 뭘요? 우리가 여기 묵고 싶어 한다며. 그거 아닌데. 겨우 하룻밤 기분 내고 싶다는 말이 아니라 네가 우리를 이 건물에서 살게 해줬으면 싶다는 말이었어. 여기요? 여기 이 주상복합 건물에요? 여기 들어와서 살려면 돈이... 아이, 그럼 알지. 너 우리가 나이 든 사람들이라고 요즘 물정 모를 줄 아니? 아니지. 뭐 설령 모른다고 해도 서울에서 한국에서 제일 높은 건물인데 제일 싼 층이라고 해도 얼마나 비쌀지 예상은 하지. 아이, 근데 우리 며느리가 보통 며느리니? 우리 며느리가 누구야? 대한민국 의사 아니야, 의사. 그럼 솔직히 여기 한 채는 살 수 있지 않니? 의사들은 불경기에도 은행에서 대출 풀로 당겨준다고 하던데. 아, 네. 물론 진짜 돈 잘 버는 의사들은 그럴 텐데 아시다시피 저는 월급쟁이라. 저도 여기서 사는 게 꿈이네요. 아유, 얘가 또 겸손은. 그리고 우리가 당장 여기 살게 해달라는 건 아니니까 부담 갖지 말아라. 나중엔 꼭 살게 해달라는 거지. 내가 무슨 말하는지 알겠지? 네. 제가 나중에 언젠가는 두 분 여기서 사실 수 있게 노력해 볼게요. 어머, 여보 들었죠? 우리 며느리가 꼭 여기서 살게 해주겠다고 한 거. 당신이랑 내가 증인이에요. 역시 우리가 며느리는 정말 잘 들였어. 우리 집에 이런 며느리가 들어온 걸 보면 역시 사람은 자기가 한 만큼 돌려받게 되어 있다니까. 우리가 성모 그놈 모른 척 했어봐. 이런 며느리 들일 수나 있었겠어. 물론 성모 키운다고 고생이란 고생은 다 했지만 그때 고생한 값이 이렇게 좋은 며느리로 돌아오잖아. 하하하.
아이 근데 현주야, 너 이 정도 하는 걸로 우리가 성모 키우며 고생한 값 다 치렀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우리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팔자에도 없는 자식 데려다가 얼마나 고생한지 아무도 모른다고. 우리밖에 몰라. 여보, 맞지? 당신이나 내가 얼마나 힘들었어. 그런 거 생각하면 지금 현주 하는 건 그 값의 세 발의 비지. 네, 앞으로도 쭉 잘하도록 할게요. 그이 키워주셔서 감사해요. 그렇지. 그런 말이다. 저번에 내가 말 꺼냈다가 네가 성질내서 묻힌 말이야. 그것도 가능한 거지? 네? 그때 무슨 말씀을 꺼내셨죠? 아이 차 한 대 뽑아달라는 거. 아유, 난 그날 네가 시아버지인 나한테 그렇게 성질내는 거 보고 내가 너무 무리한 부탁하는가 싶어서 마음을 접었는데 아이 주변에서 난리도 아니라서 말이지. 의사 며느리 뒀는데 아직도 차가 이게 뭐냐면서 현주 너랑 성모를 엄청 욕해요. 내가 욕을 먹으면 그러려니 하겠는데 너랑 성모가 욕을 먹으니까 억울해서 말이지. 너랑 성모가 얼마나 잘하는지 그놈들에게 보여줄 수도 없고 또 내가 잘한다고 큰소리치면 그런데도 차가 이게 뭐냐고 비아냥거리고 내가 너희를 욕먹게 하는 것 같아서 꺼내는 말이야. 그리고 또 우리 며느리 능력이면 외제차 한 대 정도는 그렇게 어렵지도 않지 않니? 의사라는 직업의 소득이 높은 건 사실이었지만 제 나이에 제 경력에 돈을 벌면 얼마나 많이 벌겠어요. 거기다 돈을 제법 번다고 해도 한국에서 제일 높은 주상복합 아파트를 턱턱 살 수 있겠어요? 하물며 외제차는 쉽겠냐고요. 그걸 시부시모도 모르진 않을 텐데 개념 없이 염치 없이 저게 뭘 맡겨놓은 것처럼 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다 시부시모가 제 남편을 정말 정성 들여서 고생해서 키웠으면, 아니 차별하고 무시만 하지 않고 키웠으면 감사한 마음에 나쁜 생각, 나쁜 감정 가지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제 남편 입에서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들었고 제 눈으로 시댁 식구들이 남편을 무시하는 걸 봤는데 그 말이 좋게 들리겠어요? 그 인간들이 좋게 보이겠냐고요. 뭐 저런 인간들이 다 있나 싶어서 욕을 하고 싶지. 그런데 저번에 있었던 그 일 때문에 남편이 시달릴 생각에 입을 꾹 다물어야만 했어요. 당장이라도 폭발해 시부든 시모든 쏘아붙여서 그 입 꼭 다물게 하고 싶었는데 참아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게 뭔 줄 아세요? 시부모가 하는 행동은 그래도 제가 감당할 수 있었고 어영부영 넘길 수 있었는데 시누이 그녀는 그럴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지 아빠 엄마의 지랄 맞은 부분만을 물려받았는지 지독하게 사람을 괴롭히더라고요. 제게 물질적으로 바라는 건 기본이었고요. 언니, 아빠 새 차 뽑아주기로 했다면서요. 아직 뽑아드린다고 확답드린 건 아니고 상황 봐서 답해드리겠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게 그 말이죠. 그럼 아빠한테 새 차 해주니까 난 뭐 해줄 거예요? 안 그래도 나 언니한테 부탁할 거 있었는데 그거 들어주면 안 돼요? 뭔데요? 우리 서준이 영어 캠프 보내주려고 했거든요. 근데 그게 아무래도 돈이 좀 들어서요. 그래도 아빠 외제차에 비하면 돈도 아니죠. 옵션 하나 값이나 마찬가지인데. 서준이 아직 어린데 엄마랑 떨어져서 지내도 돼요? 어려도 너무 어린 것 같은데. 떨어지긴 왜 떨어져요. 저도 같이 갈 건데. 내가 영어 캠프에 드는 비용 대충 계산해보니까 비행기값 300에 석 달간 레지던스비 넉넉하게 400, 생활비 300, 400? 그리고 영어 캠프 등록비 30에 캠프 12주 비용 150 정도 해서 총 1,500만 원 좀 넘을 것 같은데. 뭐라고요? 지금 저보고 1,500만 원을 부담하라고요? 언니는 겨우 그 정도가 뭐 많다고 놀라요. 비행기는 내가 좁은데 못 있어서 이코노미를 못 타요. 당연히 서준이도 제 옆에 타야겠고. 또 영어 캠프가 통학형이라 레지던스비가 들고요. 기숙사형도 있는데 서준이 나이는 안 되더라고요. 뭐 그 다음 아무리 동남아라고 하지만 여기서 먹고 쓰는 만큼 쓰면 그 정도 나오지 않겠어요? 또 해외 간 김에 이것저것 즐기기도 해야 하겠고. 언니, 나 언니한테 부담 주기 싫어서 빠듯하게 잡은 거예요.
근데 그렇게 놀라면서 따지듯이 말하면 내가 좀 그렇죠. 그리고 겨우 1,500인데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의사인 언니 정도면 부담되는 것도 아니지 않아요? 뭐 그렇다고 오빠가 돈을 안 버는 것도 아니고. 뭐 말만 하면 의사 소리 하면서 돈 몇백이 돈 몇천이 돈도 아닌 것처럼 말하는데 제 입장에서는 어이가 없죠. 거기다 저도 나이가 있고 주변에서 듣는 이야기가 있는지라 애들 영어 캠프든 어학연수든 돈이 얼마나 드는지 아는데 말도 안 되는 돈을 제게 달라고 하더라고요. 애를 내세워서 한탕 단단히 뜯어먹으려고 작정한 것 같았습니다. 아무리 제가 남편 생각에 시댁 가족들 횡포를 참는다고 해도 그건 어영부영 넘어갈 수 없었어요. 그 돈이면 영어학원 보내는 게 더 낫겠다고 못 받고 안 된다고 했죠. 그런데 앞서서도 말했듯이 이런 물질적 바람은 제가 대처할 수 있었고 참을 수도 있었는데 그 다음이 저를 정말 미치게 했어요. 언니, 얼른 문 열어요. 얼른, 언니! 누구... 아가씨, 이 시간에 웬일이에요? 언니, 언니는 의사라는 사람이 도대체 뭐 하는 거예요? 전화하면 받아야지 잠이나 쳐자고 있어요. 사람 목숨을, 그것도 어린애들 돌보는 소아과 의사가 전화를 안 받아도 돼요? 그러고도 의사라고 할 수 있어요? 오늘 오프기도 하고 너무 깊이 잠들어서. 근데 내가 전화를 받든 안 받든 어쨌든 무슨 일이에요? 왜 그러는데요? 우리 서준이 좀 봐줘요. 우리 서준이 지금 상태가 너무 안 좋아요. 얼굴 보이죠? 반쪽이죠? 열은 얼마나 났는지 알아요? 열이 펄펄 끓는다고요. 잠시만요. 오랜만에 오프라 긴장 없이 깊은 잠에 빠져 있었는데 신우가 집까지 찾아와서 문을 두들기는 겁니다. 그 소리에 일어나서 밖으로 나왔더니 신우이가 난리를 쳤어요. 그래도 이해가 됐던 게 애가 아프다고 하니 부모 마음에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죠. 제가 소아과 의사라서 그런지 부모는 아니었지만 아이를 걱정하는 부모 마음을 10분 이해했고 더한 대접도 받아봤기 때문에 서준이가 아프다는 말을 듣곤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서준이 걱정이 돼서 잠을 확 쫓고 서준이 상태를 확인했죠. 그런데 서준이 쪽으로 눈이 가자마자 응? 싶었습니다. 아프다는 애가 신우이 옆에 붙어서 잘만 서 있더라고요. 하지만 아이들의 경우 자기 몸 상태를 정확히 모르기도 하고 몇 분, 몇 시간 사이에 상황이 좋아졌다 급격히 나빠지기도 하니까 눈으로 섣불리 판단해선 안 됐어요. 자세한 건 병원으로 가서 검사를 받아봐야 했지만 그 전에 제가 어느 정도 증상을 파악하려고 했죠. 하지만 제 확인한 바로도 또 서준이가 직접 말하는 몸 상태도 전혀 문제가 없어 보였어요. 열이 펄펄 끓었다고 하는데 미열도 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서준이 옆에서 증상을 봤을 신호이한테 더 자세한 서준이 상태를 물어봤죠. 아가씨, 우선 지금 보기엔 서준이 문제 없어 보이거든요? 아까는 정확히 어떤 상황이었던 거예요? 무슨 문제가 없어 보여요? 지금도 애 눈이 반쯤은 풀려있고 힘도 없어 보이는데. 그리고 이마에 열 안 느껴져요? 언니 진짜 의사 맞아요? 말로만 듣던 돌팔이 아니에요? 아가씨, 지금 쓸데없는 말 하지 말고 서준이가 어땠냐고요? 지금 당장 보기엔 문제가 없어서 그래요. 의사가 전지전능한 것도 아니고 증상을 알아야 무슨 일인지 확인해 볼 거 아니에요? 목소리 좀 낮춰요. 안 그래도 아픈 애 놀라게. 그러니까 서준이가 저녁을 원래 먹던 것보다 반 공기만 먹고 졸려서 잔다고 하더라고요. 그때까진 괜찮은 줄 알았는데 졸린다는 애가 잠을 안 자는 거예요. 계속 휴대폰만 하고. 그러다 이마를 만져보니 열이 끓어서 언니한테 전화한 거죠. 뭐라고요? 그러니까 밥 적게 먹고 잠 안 자고 휴대폰에서 왔다고요? 그땐 열이 있었고 서준이가 아프다고 한 적은 없는데 애가 꼭 아프다고 해 아픈 거예요? 그리고 우리 서준이 원래 밥 한 공기 뚝딱 먹는다고요. 잠도 제때 자고. 그리고 열은 지금 좀 떨어지긴 했지만 지금도 있는데 뭘 그렇게 아무런 일도 아닌 것처럼 말해요. 원래 애들은 체온이... 서준이가 휴대폰하고 있었을 때 이불 덮고 있었죠.
네. 그리고 아가씨 손 좀 줘봐요. 아가씨 지금 손 차가운 거 알아요? 내 손도 따뜻하죠? 서준이 이마처럼. 아가씨, 흔히 말하는 수족냉증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정상 체온인 서준이 이마가 뜨겁게 느껴지죠? 거기다 아까 서준이가 이불 덮고 휴대폰 하느라 열중했으니 열이 올라 더 뜨겁게 느껴졌겠고. 그럼 밥 적게 먹은 건요? 지금 서준이 상태가 이상한 건요? 그걸 왜 나한테... 서준아, 오늘 저녁밥 먹기 전에 뭐 맛있는 거 먹은 거 있어? 뭐 그러니까 배불러서 저녁에 밥 많이 못 먹었니? 네. 아가씨 들었죠? 이렇게 직접 물어보면 답이 나올 걸 왜 나한테... 그리고 지금 서준이 상태가 이런 건 아가씨 때문이겠죠? 이 야밤에 아가씨가 이러는 거 서준이가 안 놀랐겠어요? 이 시간에 안 졸리겠어요? 아닌데. 우리 서준이 진짜 아팠는데? 현주야, 내가 봐도 서준이 괜찮은 것 같으니까 그만 걱정해. 전 걱정되면... 남의 자식이라 너무 쉽게 얘기하는 거 아니야? 그리고 오빠가 뭘 한다고 그래. 나는 걱정돼 죽겠구만. 그럼 아가씨, 여기서 이러지 말고 나랑 병원 가요. 병원 가서 검사 받아보고 문제 없는지 확인하면 되겠죠? 그래. 언니도 의사라고 하지만 장비 없으면 뭘 알겠어요. 가요. 얼른 가자고요. 막무가내로 찾아와 전문가 말은 듣지도 않고 그렇다고 아이 입장에서 얘기를 듣는 것도 아닌 자기 판단으로 자기 생각만으로 아이가 아프다고 우기는 시누이 때문에 그날은 제대로 숙면을 취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날이 끝이 아니었어요. 바로 다음 날도 제게 찾아와 이제 막 잠자리에 든 제게 서준이를 들이밀고 아이가 아프다고 했죠. 언니, 서준이가 이상해요. 서준이 이번엔 아픈 게 확실해요. 어? 그러네? 정말 아파 보이네? 그럼 여기로 오면 어떡해요? 바로 병원으로 가야지. 서준아, 어디가 아파? 언제부터? 아가씨, 서준이 언제부터 이런 거예요? 오늘 하루 종일 이런 상태였어요. 새벽에 집에 돌아와서 잠깐 재우고 내가 오늘 친구들이랑 약속이 있어서 서준이 데리고 나갔거든요. 유치원 가기엔 밤새 잠도 제대로 못 잤으니 너무 피곤한 것 같고 또 애 혼자 집에 두기에 뭐해서. 근데 돌아와서 보니까 애가 힘이 없는 거예요. 집에 오자마자 현관 앞에서 쓰러지기까지 하고. 네? 잠깐만요. 그럼 서준이 제대로 잠자는 시간이 얼마나 돼요? 잠이야 틈틈이 자죠. 새벽에 병원에서 검사 기다린다고 잤고 집에 갈 때 차에서 잤고 또 들어와서 자고 나 친구들이랑 만날 때 옆에서 자고. 아가씨, 그게 잔 거예요? 어제 밤새 못 자고 돌아와서 또 제대로 못 잤으니 서준이 상태가 안 좋죠. 서준이 그냥 졸린 거예요. 그러니까 오두방정 떨지 말고 서준이 푹 잠이나 재워요. 지금 보니까 아가씨가 서준이를 정신 못 차리게 했잖아요. 아이, 그런 거였어요? 서준아, 너 졸렸어? 아이, 그럼 졸린다고 말을 하지. 내가 졸린다고 했잖아. 근데 엄마가 왜 그러냐면서 계속. 아이, 그거야 서준이가 안 그러던 모습이니까 걱정돼서 그랬지. 그래, 그럼 집에 가서 자자. 자고 내일도 유치원 가지 말고 푹 자. 알겠지? 또 너무 재우면 안 좋으니까 어린이집은 보내요. 거기서도 낮잠 시간 있다면서요. 또 어린애고 하루 이틀 정도라 사이클에 문제는 없겠지만 해봤고 친구들이랑 뛰어놀아야 원래 리듬 찾기도 하니까요. 알겠어요. 근데 언니, 말 좀 조심해서 해요. 서준이 걱정해도 내가 더 걱정하고 어떻게 돼도 나한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근데 왜 나한테 목소리를 높이고 그래요? 나도 서준이가 이런 적이 처음이니까 몰라서 그렇게 행동했던 건데 왜 나한테 책임 있다는 듯이 말하냐고요. 그리고 나 언니 시누이예요. 높일 필요까진 없겠지만 아랫사람 대하듯이 말하면 안 되죠? 네? 지금 이 상황에서 기분 나쁠 사람이 누구... 알겠어요. 내가 어제 오늘 계속해서 놀랄 일이 생기니까 좀 흥분했던 것 같아요. 앞으로 조심해서 행동할게요. 됐죠? 그럼 얼른 가서 서준이 재워요. 애엄마라는 사람이 아이 상태는 신경 쓰지도 않고 녹초를 만들었기에 목소리를 높인 걸 가지고 시누이가 성질을 내는 겁니다. 그게 얼마나 기분 나쁜지 붙잡고 한마디 할 뻔했어요.
저런 것도 시누이라고 할 수가 있는지 용납이 안 되는 겁니다. 시누이와 서준이를 보내고 한참이 지나도 열이 받아 화가 식지 않는 거예요. 남편이 제게 미안하다고 말하는데도 말이죠. 여보, 미안해. 내가 낮에 얘기했는데도 또 찾아오네. 내가 당신에게 할 말이 없다. 정말 미안해. 당신이 왜 나한테 미안해? 저 인간들 당신이 뭐라고 한다고 들어먹을 사람들이야? 하나같이 당신이나 나나 이용해 먹으려고만 하지. 그리고 내가 진짜 열받는 건 전현이 하는 태도야. 저게 엄마야? 엄마면 애가 하는 얘기를 들어야지. 어떻게 지가 생각하는 대로만 결론 내리고 판단해서 애를 고생시켜? 저거 보면 서준이 데리고 유난이라는 유난은 다 떨면서 정작 제대로 애를 돌보지도 않아. 아까 들었어? 지 때문에 애가 밤새 잠도 못 자고 여기저기 끌려다녔는데 친구를 만났대. 거기에 서준이를 데리고 갔고. 그리고 애가 틈틈이 잠을 자? 그게 자는 거야? 몸이 못 이겨서 눈이 감기는 거지? 아우 진짜 저거 내가 어떻게 확 하려고 하다가 당신 봐서 참는 거야. 전년은 당신에게 엎드려 절해야 해. 당신같이 착한 사람이 저런 년 동생으로 해주는 걸 고맙게 여겨야 한다고. 그런데 모르지. 아니, 당신을 오빠라고 생각도 안 하지. 누구 닮아서 제정신이 아니니까. 여보, 미안. 나 때문에. 아니, 당신에게 뭐라고 하는 건 아닌데. 미안해. 내가 흥분해서 좀 과했던 것 같아. 그래도 당신 가족인데. 자기 잘못도 아니면서 미안해하는 남편을 보면 제가 화를 내다가도 더 낼 수가 없었어요. 남편이 워낙 착한 사람이라 저와 시댁 가족들 사이에서 난감해했으니까요. 그래서 참았습니다. 시누이 그 미친년이 다음에도 또 다음에도 건강하기만 한 서준이를 데려와 아프다고 난리를 칠 때마다 말이죠. 그러기도 쉽지가 않을 일인데 어쩜 그럴 수가 있는지 시누이는 단 한 번도 아프지 않은 서준이를 데려와 자기 아들이 아프다며 난리를 피웠습니다. 그런 이유로 제 짜증과 화는 점점 쌓여만 갔고 그와 동시에 저에게 미안해하는 남편의 마음도 커져만 갔죠. 그러다 한계치가 다다른 저와 남편으로 인해 그 일이 생기게 됐습니다. 그날은 시누이가 저희 집을 야밤에 찾아온 지 정확히 20번째 되는 날이었어요. 이것도 제가 저녁에 병원으로 찾아온 걸 빼고 센 숫자였죠. 그러니 제 스트레스가 얼마나 컸을지 이해가 되실 겁니다. 낮 저녁 시간까지는 제가 이해해도 저도 휴식하고 재충전해야 하는 밤 시간마저 시누이에게 시달려야 했으니까 말이죠. 그래서 20번째 집을 찾아온 시누이를 알면서도 모른 척 했습니다. 혹시 남편이 문을 열어주려고 하면 제가 그러지 말라고 말리려고 했어요. 그런데 저도 몰랐던 거죠. 남편도 한계에 다다르고 저를 생각하는 마음에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걸 말입니다. 여보, 문 열어주지 말자. 그냥 모른 척해. 분명 별일 아닌 걸로 또 난리치는 걸 거야. 진짜 아프면 병원에 가겠지. 우리 집에만 있겠어? 혹시 전화 오면 당신은 출장 갔다고 하고 나도 학술 세미나로 지방에 있다고 하자. 도저히 이대로는 안 되겠어. 내가 당신에게 미안해서 안 되겠다고. 당신이 나 때문에 참고 있는 거 다 알아. 그러니까 내가 당신 힘들게 하지 않으려면 내 입장을 똑바로 해야지. 진아한테 앞으로 절대 찾아오지 말라고 할게. 그리고 당신에게 함부로 하지 말라고도 하고. 여보, 그럼 당신 마음 불편할 거잖아. 나 당신 마음 불편한 것도 싫고 이번 일 때문에 당신이 아버님 어머님께 시달리는 것도 싫어. 착한 당신이 나 때문에 불편해지는 거 싫다고. 나도 마찬가지야. 나도 당신이 힘들어하는 거 싫어. 그리고 내가 틀린 말 하는 것도 아닌데 무슨 일이 있겠어. 내가 알아듣게 말하고 보낼 테니까 당신은 걱정하지 마. 남편은 제게 조곤조곤 말했지만 분명 화를 참고 있는 말투였습니다. 저도 그런 남편의 모습은 처음 봤기에 더 말리지 못했죠. 남편은 성큼성큼 현관으로 나가 문을 열었고 문을 열자마자 서준이를 들이미는 시누이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야, 너 그만 못해? 너 일부러 이러는 거야? 뭐야?
애가 아프면 병원에 가야지 여길 왜 와? 그리고 네가 서준이 아프다고 와서 아픈 적이 있었어? 오히려 너 때문에 서준이가 아팠잖아. 네가 유난을 떨든 난리를 치든 네 마음인데 여기 와서 이러지 마. 네 새언니 괴롭히지 말라고. 오빠, 지금 뭐라고 하는 거야? 괴롭혀? 내가? 오빠 눈엔 지금 서준이 아픈 거 안 보여? 이제까지야 운이 좋아서 서준이가 안 아팠다고 하지만 그러다 진짜 아프기라도 하면, 지금 진짜 아픈 거면 그럼 병원을 가라고. 병원을! 사람 괴롭히지 말고! 애가 이 시간에 아프고 진짜 위급하면 검사받을 수 있는 병원에 가야지. 뭐 하는 거야? 그리고 너, 네 새언니 네 호주머니로 생각해서 별짓거리 당하는데 적당히 해라. 새언니 나 때문에 참고 있는 거야. 근데 네 새언니가 폭발하기 전에 내가 폭발할 것 같으니까 적당히 하라고. 너도 그렇고 아버지 어머니께도 그렇게 전해. 뭐든 적당히 하라고. 오빠 진짜 웃긴다. 아, 이제 우리 가족 필요 없다는 거야? 이제 의사인 언니 있으니 우리 따위 필요 없다고? 허! 이제 보니까 오빠 착한 척하는 거였네. 그 순진한 얼굴 뒤에 계산기 두들기고 있었어. 그것도 모르고 아빠 엄마는, 나는. 헛소리 작작해라. 그리고 더 할 말 없으니까 사람 그만 괴롭히고 가. 너 서준이 아프다고 하지 않았냐? 그럼 병원 가봐야 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가라고. 다른 사람들은 욕 한마디 하지 않고 머리 한번 쥐어박지 않는 남편을 보고 저게 무슨 의미가 있는 행동이냐고 하겠지만, 남편을 알고 지내온 사람들에게 그런 모습조차 눈이 휘둥그레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정말 화 한 번 내지 않는 남편이었으니까요. 그 정도면 시누이도 이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자기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알아차릴 줄 알았어요. 하지만 그건 제가 시누이와 그쪽 식구들을 너무 과대평가한 거였죠. 시누이는 남편에게 들었던 말이 기분 나빴는지 도움을 청했습니다. 자기 부모한테 말이죠. 그 연락에 시부와 시모는 또 한 걸음에 저희 집까지 뛰어왔어요. 와서는 정말 문을 부수려고 했는지 문 앞에 있던 소화기를 들어 문을 부수기 시작했죠. 그 굉음에 남편은 뭔가 굳게 결심한 표정을 짓고 밖으로 또다시 나가려고 했어요. 아마 조금 전 시누이에게 했던 것처럼 이번엔 시부와 시모에게 한마디 하려는 것 같았죠. 저는 그런 남편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제가 곧 부서질 것 같은 현관으로 성큼성큼 걸어갔죠. 이번엔 제 차례였어요. 저를 위해 큰 결심을 내린 남편에게 화답할 차례였죠. 제가 나설 때였고, 제가 그동안의 시댁 식구들에게 받아온 스트레스를 풀 기회였습니다. 저는 쾅쾅 내려쳐지고 있는 현관문을 힘껏 밀었어요. 그러자 현관문에 바짝 붙어있던 시모가 문에 밀려 바닥에 나동그라졌습니다. 문 열라고 해서 열어줬는데 막상 열리니 열받은 얼굴을 하고 있더라고요. 어머머, 언니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언니가 갑자기 문 확 열어서 우리 엄마 넘어졌잖아요. 방금까지 문 열어달라고 난리였잖아요. 그래서 바라는 대로 문 열어줬더니 웬 성질? 어머님, 거기에 왜 누워 계세요? 거긴 저희 집 거실 아닌데? 아유 허리야. 뭐야? 너 지금 일부러 나 넘어뜨리고 나 놀리는 거냐? 이게 이제 시어머니 나 잡아뜨려? 말씀드렸잖아요. 열어달라고 해서 열어드린 것뿐이라고. 문 두들기는 거 보니까 급한 일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일이길래 이렇게 온 가족들이 총출동한 거예요? 설마 조금 전 일 때문은 아니죠? 아까 안에서 얘기 들어보니까 우리 신우가 또 유난 떨던데. 뭐? 유난? 언니 말 똑바로 못해요? 내가 예전에도 한번 경고했죠? 말 가려가면서 하라고. 아가씨가 말을 가려가면서 해야지. 아니, 유난은 받아줄 만한 사람한테 가서 떨어야지. 우리 집이, 내가, 내 남편이 아가씨 유난 받아주는 곳이야? 내가 참고 있으니 만만하게 보여? 아니, 이게 뭘 잘못 먹었나? 너 지금 네 남편 동생한테 뭐라고 하는 거냐? 유난? 지금 우리 진아에게 유난이라고 했어? 그리고
부모가 자식 걱정하는 게 유난이야? 너 의사 아니야? 소아과 의사 아니냐고? 그런데도 자식 걱정하는 애 보고 유난이라는 말이 나와? 그럼 유난이 아니고 뭐예요? 아, 유난이 아니면 지랄이겠구나. 이 집안 DNA에 박혀있는 특징 아니야. 지랄 맞은 거. 부모 자식 할 거 없이 지랄 맞은 거. 지금 이게 정상적으로 보여요? 저 부모 같지도 않은 애는 하루 멀다 하고 멀쩡한 서준이 데려와서 아프다 어쩌다 사람 괴롭히기나 하고, 오빠가 뭐라고 했더니 지 부모를 데리고 왔네? 그 부모라는 사람은 사정을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지만 다짜고짜 소리 지르고 몸 부수려고 하고? 그게 정상이에요? 그게 정상이냐고요? 유난이고 지랄이지. 뭐? 야, 여보, 얘 하는 말 들었어요? 뭐 이런 애가 우리 집 며느리예요? 얘 하는 말 좀 들어봐요. 어허이, 너 지금 시부모님 앞에 못하는 말이 없다. 너 네 시부모님을 우습게 보는 거냐? 우리가 성모 친부모가 아니라고 막 나가는 거야? 우리가 성모 어떻게 키웠는지 몰라? 야, 이성모, 너 이리 나와봐. 네 마누라 뒤에 숨어있지 말고 나와보라고. 이 자식이 오갈 데 없는 놈을 걷어서 키워줬더니 우리한테 이런 부대접이나 받게 해? 이놈 이거 맨날 웃는 얼굴하고 있더니 뒤에선 지 마누라한테 우리 욕하고 있었구만. 야, 이성모, 너 안 나와? 이 지랄 맞은 거지들이 끝까지 가보자는 거지? 야, 네가 어디서 우리 남편을 입에 올려? 너희들 한 번만 더 내 남편 거두고 키우고 어쩌고 저쩌고 말하면 고소한다? 우리 남편이 가만히 있으니까 내가 남편 때문에 참고 있으니까 뭐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아? 당신들 우리가 고소하면 그동안 한 죄, 짓들 다 밝혀지는 거 몰라? 당신들이 더 잘 알고 있을 거 아니야. 당신들이 한 짓. 뭐? 야, 이런 버르장머리 없는 며느리를 봤나? 누구한테 야야짓거려? 누가 죄를 지어? 끝까지 오리발을 내밀겠다? 우리 남편이 착해서 가만히 있으니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하나 보지? 그래, 그럼 어디 지금 확인해 보자고. 우리 남편 돈 어딨어? 당신들 죄 없다면 지금 우리 남편이 온전히 받아야 할 돈 내놔. 당장 내놓으라고! 돈이라니? 무슨 돈? 우리가 저놈한테 용돈 몫으로 받은 것도 내놔야 해? 우리가 저놈 키운다고 든 돈에 비하면 돈도 아닌 돈을! 아니, 우리 남편 친부모님께서 남기신 재산, 그 재산 내놓으라고. 그거 우리 남편이 성인 됐을 때 받아야 하는 돈이잖아. 원래 우리 남편 몫이잖아. 뭐라는 거야? 재산은 무슨 재산? 형님 돌아가셨을 때 남은 재산이 뭐가 있다고 또 돈을 내놓으래? 그리고 그 얼마 안 되는 돈이 있긴 있었는데 그거 전부 저놈 키우는데 들었다고? 쟤 키우면 나라에서 쟤 앞으로 돈이 나오기라도 해? 먹이고 입히고 공부시키고 한 돈은 어디서 나오는데? 형님 돌아가시고 받은 그 얼마 없는 돈 거기다 다 썼지. 그래? 우리 남편 앞으로 다 썼다고? 근데 내가 듣고 확인한 거랑은 말이 다르네? 내가 듣기론 우리 남편 어렸을 때부터 알바하면서 필요한 돈 직접 벌어서 썼다고 했는데, 부족한 거 하나 없이 자란 당신 딸과는 많이 다르게 말이지. 그리고 얼마 없는 재산? 남편이 알고 있기론 다르던데? 확인한 서류엔 절대 적은 돈이 아니던데? 그 돈이 전부 어디로 갔을까? 누구 입으로 쳐들어갔을까? 기가 막힐 노릇이지만 남편 친부모님이 돌아가시며 상속받았던 재산을 그 인간들이 자기 돈인 것 마냥 쓰고 있었어요. 그거 함부로 써서는 안 되는 돈이고 어디다 썼는지 어떻게 썼는지 전부 확인하고 정확히 계산해서 남은 돈은 성인이 된 남편에게 돌려줘야 하는 돈이거든요. 그런데 그 인간들은 그 돈을 자기 입에 쳐넣는데, 자기 딸 입에 쳐넣는데 쓰고 있었던 겁니다. 그걸 남편도 알았지만 남편은 자기를 거두고 키워준 게 고마워서 비록 차별과 무신받았지만 자기의 유일한 가족이라고 생각해서 눈 감아주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다고 남편이 돈에 욕심이 많은 성격도 아니라 그 돈에 집착하지 않았던 거고요.
처음 그 사실을 알았을 땐 이해가 안 되고 화가 났어요. 보통 사람으로서는 돈 10만 원, 100만 원만 떼어도 억울하고 열받아서 그 돈이 떠오를 때마다 잠이 안 올 텐데 남편은 너무나도 평온한 얼굴로 남의 얘기하듯 그 돈에 대해 얘기했으니까요. 하지만 정말 착하고 착한 남편이라 나중에는 이해가 갔습니다. 자기가 좀 손해봐도 다른 사람에게 선의를 베풀려고 하는 사람이었으니까요. 그게 좋아서 제가 남편과 결혼했으니까요. 그래서 저도 그 일에 대해서는 덮어두려고 했어요. 저도 제 인생에 있어서 돈이 최우선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런데 그 인간들이 이렇게 나온다면 말이 달라졌죠. 끝까지 남편 무시하고 남편 걷어 키운 걸로 약점 삼아 남편과 절 괴롭힌다면 이 문제를 걸고 넘어져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걸고 넘어지자 시댁 식구들은 당황하고 겁을 먹기 시작했어요. 뭐 그래서 그걸 이제 와서 문제 삼겠다고? 그 옛날 일을 무슨 수로 입증할 건데? 그리고 저놈이 그동안 가만히 있었던 건 뭐라고 할 거고? 다른 사람들이 생각해도 저놈이 동의했다고 생각하지 않겠어? 입증? 그걸 왜 우리가 해? 우리는 제대로 돈 못 받고 대접 못 받은 상황만 설명하면 되는데 그 돈이 어떻게 나갔고 어디에다 쓰였는진 당신네들이 입증해야지. 우리가 아니라 피의자인 당신들이. 왜? 증명 못하지? 자신 없지? 그럼 콩밥 먹을 준비나 해. 그리고 당신들이 이 사람에게 어떻게 했는지 다 밝혀질 거니까 얼굴 숙이고 다닐 준비도 하고. 그리고 너 서준이 아끼는 척 좀 하지 마. 아니, 그렇게 걱정되면 네가 공부해서 네가 의사해. 아니, 의사는 못 되더라도 아이에 대해서 공부는 좀 해. 맨날 연예인 누가 좋다니 드라마 뭐가 재밌다니 등등 대갈박에 똥만찬 생각하지 말고 서준이 잘 키우고 싶으면 공부 좀 하라고. 이혼하고 혼자서 애 키우면 더 열심히 애 키울 생각을 해야지. 노니? 놀아? 그리고 내가 경고 하나 더 하는데 너 나름대로 서준이 키운다고 하지만 그거 전문가가 보기엔 방치야. 그러니까 서준이 발달이 느리지. 네가 사람들 눈에만 그럴듯이 신경 쓰고 정작 제대로 된 관심은 없으니까. 그리고 난 의사라서 네가 서준이 방치하는 거 신고할 의무도 있어. 그나마 학대 흔적은 없고 서준이가 너 같은 것도 엄마라고 좋아해서 놔두는 거지. 너 아슬아슬하다? 그러니까 조심해. 안 그럼 내가 너 아동학대로 신고할 테니까. 알겠어? 시댁 식구들은 제가 하는 말에 입을 꾹 닫고 있었어요. 그러면서도 이 상황을 어떻게든 역전시키고 싶은지 남편을 힐끔힐끔 쳐다보는 겁니다. 평소 착한 남편이라면 이 상황을 중재해주지 않을까 기대하는 것 같았죠. 하지만 남편은 이미 마음의 정리를 내린 상태였어요. 그리고 마음 착한 남편이 선을 긋는 순간 더 이상 마음을 돌릴 수 없었습니다. 또 왜 저를 보세요? 제 입에서 그만하라는 말이 나오길 바라세요? 이제까지 그랬던 것처럼? 그런데 그런 걸 바라기엔 지금까지 한 짓이 너무하다고 생각 안 하세요? 저 지금까지 정말 많이 참았어요. 부모님 돌아가시고 두 분이 절 키워주실 때부터 지금까지 충분히 참았다고요. 그래도 내 가족이라는 이유로 날 키워준 고마운 분들이니까. 그런데 저만 그 가족이라는 끈을 붙잡고 있는 것 같네요. 이젠 마음의 정리 다 됐고요. 저 아무래도 저희 부모님께서 남겨주신 재산 되돌려 받아야겠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두 분, 진아, 제 가족으로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그동안 저 키워주신 건 제가 같이 지내면서 충분히 되돌려 드린 것 같고요. 그럼 이제 나가세요. 만약 한 번만 더 저희 집에 제 아내에게 찾아온다면 그땐 저도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자라면서 단 한 번도 부리지 않았던 말썽 몰아서 다 해드릴게요. 사람한테 시달리면 치가 어떻게 떨리는지 얼마나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지 느끼게 해드릴게요. 성모야, 너 왜 그러니? 너 이렇게 차가운 아이 아니잖아. 우리가 좀 잘못하긴 했어도 이렇게까지 나올 일이니?
가족연을 끊다니. 그리고 우리가 너 키우면서 든 돈을 어떻게 다 기억하고 증명하고. 아직도 제 말이 우스운가 보죠? 어떻게 뭐 지금부터 보여드려요? 제 다른 얼굴은 어떤지 지금 보여주냐고요? 당신들 지금 우리 집 안 떠난 거 후회하게 해줘? 어? 남편이 무서운 표정으로 윽박지르며 다가가자 시댁 가족들도 충격을 받은 모습이었고 더 이상 남편을 자극해서 좋을 게 없다고 생각한 듯 보였습니다. 조금씩 뒷걸음질을 치더니 도망치듯 저희 집을 빠져나갔어요. 그리고 그날 이후 시누이는 물론이고 시모와 시부도 제게 또 남편에게 어떠한 연락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희에게 당한 것도 당한 거였지만 남편 부모님 재산에 대한 문제를 걸고 넘어질까봐 쥐죽은 듯이 지내는 것 같았어요. 아마 그게 맞을 거예요. 그 인간들 그런 인간들이니까요. 비겁하고 역겨운 인간들. 그런 인간들 말이죠. 그런 인간들과 더 이상 조금 더 엮이기 싫었던 저희는 남편이 받아야 했던 친부모님의 재산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엮이기도 싫었고 또 그 돈 한 푼 한 푼 내역에 대해 변명하는 것도 못 견딜 것 같았거든요. 대신 이 다음에도 저희에게 접근하면 그땐 진짜 죽자 살자 따져보기로 했습니다. 어차피 저나 남편이나 돈보다는 다른 가치를 더 중요시하니 돈 때문에 우리의 행복한 시간을 빼앗기기 싫었습니다. 그 선택에 대해서는 시간이 지난 지금 만족하고 있어요. 그날 이후 시댁 가족들 아니면 그 가족들 하여튼 그들과 엮이는 일 없이 행복하게 지내고 있고요. 저는 다른 거 바라는 거 없고 앞으로도 남편과 저 그리고 저희에게 찾아와준 아이와 함께 올바른 생각하고 즐거운 삶을 즐기고만 싶습니다. 그런 인간들이 저희 가족에게 다가오지 않길 바라면서 말이죠. 앞으로도 저희 가족이 행복한 생활할 수 있게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고요. 그럼 저는 이쯤에서 사연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